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생성형 AI 활용 데이터 시각화하기 특강을 합니다. 제가 요즘 대표적인 플랫폼 챗GPT, 제미나이, 그리고 대시보드는 AI 스튜디오로 이제 웹사이트로 대시보드를 멋지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 이제 짧은 시간 안에 AI 스튜디오까지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벅찬 것 같아서 제가 가능하면 재미나이 중심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성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제대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첫째 시간 약간 이제 AI 시각화에 관련된 이제 플랫폼이나 이제 용어 이제 정리해놨고요. 자, 이 강연을 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일일이 설명 안 하더라도 이제 참고만 하시고 한번 나중에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습을 하려면 데이터 시각화, 실습을 하려면 어떤 실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있으면 좋은데 없을 때라도 이렇게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른 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생성형 AI 플랫폼에다가 문의하거나 요청하거나 이렇게 무조건 시작해 보세요. 그 제일 첫 번째 제가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차트 만들고 그다음에 대시보드 만들고를 구글 제미나이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시각화 도구 보면 이제 예전에 데이터 시각화란 것은 이제 숫자들을 이제 한눈에 보이는 그림으로 이제 시각화니까 이제 그림이나 차트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일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도 혹시나 이런 용어들 있잖아요. 차트, 그래프, 대시보드 이런 용어를 데이터 이렇게 작업한 일을 해보지 않았으면 이런 용어도 좀 생소할 거예요. 특히 이제 차트 그래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지만 대시보드 용어는 저 옛날에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하면서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 알게 됐던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생성형 AI는 내가 단어로 말로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미를 아는 단어, 내가 뭔 일을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시킬 수 있는 단어를 알면 정말 혼자서 원맨쇼 하면서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단어가 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나하고 필요 없는 뭐 괜히 어려운 단어 같아 하면은 굳이 뭐 알려고도 노력 안 해도 됐어요. 왜? 단어 안다고 뭐 바로 써먹을 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단어만 알면 내가 지금 해보지 않았던 일까지도 저 생성형 A랑 대화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빨리 알아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라는 것은 이런 데이터를 차트, 그래프, 대시보드 형태를 바꿔가지고 패턴이나 의미를 빠르게 읽어서 인사이트를 얻어서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개선안, 앞으로의 액션 플랜, 어떻게 어떤 이제 이렇게 행동을 하면 뭔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해결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발견하는 게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일들을 조금 가장 기본되게 해볼 거고요. 지금 이제 시각화 도구 세 가지 유형을 제가 이제 쭉 정리했는데 일단 대학 우리가 기획을 하거나 물어보거나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우리가 배워야 될 챗GPT, 제미나이, 이제 클로드 현재 가장 3인방 대표적인 생성형 AI 플랫폼이 이 세 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저도 이 세 개를 주로 이제 쓰고 오늘 또 강의 준비할 때도 이 세 개를 가지고 막 비교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지금 챗GPT와 제미나이가 익숙하고 클로드는 거의 유료 사용자, 유료를 써야지만 되는 거라 이제 많이 인기는 좋지만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은 이제 과감히 돈을 들여서 쓰지만 대부분은 이제 교육을 들을 때도 유료를 결제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챗GPT와 제미나이 그중에 또 제미나이가 아까
이제 대시보드라든가 웹사이트, 플랫폼까지 만들어주는 기능도 웬만한 무료에서도 가능하게 이제 많이 풀어놓고 있는 거죠. 구글에서. 그래서 이제 재미나이를 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말로 데이터 분석해달라고 하고, 차트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재미나이에서가 대시보드 만들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시보드 같이, 대시보드는 이제 한마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홈페이지에 우리 회사의 판매 현황이라든가, 직원 수라든가, 뭐 일자별, 아니면은 대리점별, 제품별, 이런 것들 수치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항상 모니터에다가 띄워놓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날마다 실시간으로 상품별, 또 거기에 그 판매하시는 분들 있죠. 영업점별, 또 영업자별, 이런 걸 자꾸 띄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영업 성과를 공유하고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I 스튜디오로 그런 웹페이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오늘 재미나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진짜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만드는 전문 도구는 구글의 루커 스튜디오라고 있어요. 구글에. 근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제가 파워 BI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 온라인 강좌에. 그리고 이제 얘와 태블릿 두 개가 전문 도구인데 얘네들도 이제 무료로 조금 해볼 수는 있지만 진짜 파워풀한 기능들은 다 유료죠. 그리고 또 다 이제 메뉴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조금 뭐 AI 기능이 들어갔을지라도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배워요. 채찌피나 재미나이로 뚝딱뚝딱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또 웹빌더로 이런 파워비의 태블릿 같은 시스템을 얘한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료로라도. 네, 그런 툴 구분을 제가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먼저 이제 데이터 생성, 이제 데이터 갖고 있으면 그걸 쓰면 돼요. 그걸 쓰면. 근데 이제 우리는 똑같은 데이터를 갖고 또 제가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 데이터를 다운받기가 어려워서 저는 생성했습니다. 이렇게 가상의 소상공인 카페 판매든 이런 굳이 명칭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공유해주는 데이터 중에 그 하나가 실습, 이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습을 진행할 때는 먼저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고? 생성했다. 그리고 그 데이터가 딱 나온다. 그럼 엑셀. 대부분 우리가 데이터다 그러면 엑셀 파일을 의미해요. 여러분들 쉽게 접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의 데이터가 어떤 컬럼으로 돼 있는지. 컬럼이 어떻게 보면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행은 개수인 거죠. 순수한 개수니까 몇 건이다. 그것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겠죠. 근데 컬럼의 각 의미, 월, 판매량, 누가, 언제, 이런 것이 다 분석할 요소인 거죠. 그게 구조 확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기본적인 이제 분석하고 차트 만들어 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말 전문가들은 딱 데이터만 보고도 또 그 차트만 보고도 아 이번 달에 아니면은 6개월 분석했더니 이제 데이터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어떤 그러면 개선책을 도출해야 되겠다. 이게 짬밥이. 아마 전문가들은 그것만 보고도 인사이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으면 데이터를 줘도 그것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생성형 A가 있기 때문에 그거 딱 던져주면 얘가 다 해설을 해줘요. 한마디로 인터넷에서 있는 어떤 이제 데이터 같지도 않아도 막 글 속에 막 숫자가 들어있어. 몇 월에 얼마였고, 몇 월에 얼마였고. 이런 내용만도 우리가 캡처라든가 그 내용을 복사 떠가지고 생성형 AI라든가 생성형 AI, 챗GPT나 제미나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 데이터를 표형식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려줘. 그래서 그것을 인사이트를 도출해줘. 그러면 다 또 설명해 주는 거야. 해주고 인사이트가 도출해줘. 아니면 아예 또 그래프가 있어. 인터넷에. 그럼 그걸 또 캡처 떠가지고
딱 넣어놓고 그래프가 있어도 이쁘게 그래프 그려준 거 봐도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그래프를 캡처 떠가지고 딱 넣어주면 해설을 다 해줘요, 지가. 이제 그런 식으로 AI, 지금 생성형 AI 시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 분석, 시각, 인사이트까지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습을 직접 할 거예요. 직접. 이것은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또 DOC 화해를 하나 드렸어요. DOC 화해라고 여기가 똑같진 않을 수가 있어요. 이제 얘는 지금 제가 구글, 클로드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런데 실제 제가 클로드, 챗GPT, 제미나이 세 개 해보고 이제 이렇게 강의하는 클로드가 제일 잘 만들어져서 이것을 했고 똑같이 명령을 던져도 클로드가 제일 깔끔하게 제가 이런 레이아웃을 다 주면 그대로 해주거든요. 클로드는 요즘에 클로드 스킬이라는 게 생겨서 난 클로드 스킬 이렇게 잘해줬다는데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물어봐야 되겠죠. 생성형 AI에다가 아니면은 유튜브에다가 생성형 아니 클로드 스킬이 뭐야? 사용하는 방법이 뭐야? 유튜브에다 물어보면 다 설명이 나옵니다. 단지 유료로 사용해야 돼서 그렇지. 그래서 여기 강의 안은 제가 클로드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강의 안에서도 이렇게 다 프롬프트 프롬프트를 카피 떠가지고 던져보시면 돼요. 순서대로. 음. 그런데 이제 똑같이 하다 보니 이제 그래도 또 실습 워크시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제가 또 DOC 드린 거 그것은 챗GPT가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챗GPT로 만든 거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똑같은 프롬프트를 던져도 생성형 AI 그리고 또 같은 생성형 AI라고 하더라도 결과가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근데 하는 순서라든가 개념, 개념으로 이해하세요. 이제 그런 것들은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쓸 때는 이 순서대로, 순서대로 안 하시더라도,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프롬프트. 그냥 복사해서 날리시면 된다. 날려본다.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차트도 대표적인 차트 세죠. 이렇게 막대 차트는 열을 때 쓰고, 선 차트는 추세 보일 때 쓰고, 원형 차트는 비율 보여줄 때 쓰고, 이런다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또 데이터를 만들어줬다, 분석했다면 차트를 만들어주세요 하면 또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예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석하는 거. 그리고 또 차트를 또 바꿔주는 거. 막대를 손으로 바꿔주세요. 상이 5개만 보여주세요. 이런 식의 프롬프트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성형을 써봤지만 제가 생성형을 쓸 때 딱 그 명령 내릴 수 있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많이 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거 해줘? 아니야 이렇게 바꿔줘.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다시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옆에 직원이라든가 똑똑한 선배님하고 얘기하듯이.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뭘 해줘도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 이렇게 바꿔줘?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분야는 생성해 쓰면은 빨리 이제 생산성이 높아가는 거고 모르는 분야 그 부분을 쓰면 얘가 답을 해줘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알아. 내가 어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기본 지식, 상식, 그런 걸 도메인 지식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AI가 다 해주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 책 읽을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초는 더 튼튼하게 갖춰 놓으면 이제 말로만 굳이 기능 찾아가면서 딸깍딸깍딸깍딸깍 안 해도 되고 이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말만 하면 웹사이트까지 만들어주는 게 지금 AI 스튜디오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이런 것도 이렇게도 해도 되는구나를 내가 데이터 분석을 안 해봤으면
엑셀 파일을 안 만들어 봤으면, 차트를 안 만들어 봤으면, 이런 프롬프트 아마로 용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참고로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대시보드 만들 때도 이제 이렇게 판매 데이터 올려서 약간 이거 똑같이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렇게 대시보드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면 된다. 요거 이런 걸 꼭 읽어보세요. 하지는 않더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경영 대시보드를 구성해 주세요. 하면서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것을 상단에 요약해서 보여주고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말 있죠. 이런 거. 네.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이 지금 강의안들은.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핵심 정리. 보면 이제 챗GPT, 제미나이 AI 스튜디오. 제가 이제 따로따로 각자의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성 및 해석은 챗GPT나 제미나이. 그 다음에 대시보드 만드는 건 AI 스튜디오. 이렇게 분리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오늘은 제가 재미나이로 해결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차트도 아까 차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성마다 내가 뭐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 종류도 내가 정해서 그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럼 얘한테 물어보면 돼. 지금 내가 준 데이터에서 내가 돈을 벌고 싶은데 내가 목적을 꼭 얘기해야 돼. 목적. 돈을 벌고 싶은데 가장 그 방법을 잘 알려줄 데이터 분석 종류를 알려줘. 있는 그대로 제가 말한다면 그래 고급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그냥 가장 그냥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돈을 벌고 싶은데 그리고 고급스럽게 표현한다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 쓰겠죠 고급스럽게 아카데믹하게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현실적이게 한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나한테 큰 인사이트를 줄 데이터 분석 종류 또는 그래프를 만들어줘, 알려줘, 추천해줘, 제시해줘. 해가지고, 아, 막대 그래프를 그려줘. 손으로 그려줘.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 선택하는 거. 요즘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는 또 이제 어떤 구조를 하면 좋다는 거 알아셨으니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에 완성이 안 돼요. 완성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대화를 단계별로 이어가면서, 요즘에 다 대화식으로 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간다. 이것까지만. 강의한 넘기고요. 바로 제가 DOC를 여세요. DOC 파일. 지금부터 실습할 거니까 여러분도 실습 파일을 여세요. 여기 지금 구글 재미나이 열어놓으라고 했죠? 구글 재미나이와 제가 이거 만든 거 DOC. 이 모든 걸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획부터 저는 주로 강의를 하니까 일단 주제 잡는 것부터 어디서 강의 의뢰가 왔어.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주제가 정해져 있죠. 큰 주제. 그 주제 생각한 것도 어떻게 물어보면 할 수 있어요. 이제 물어봐서, 아, 이렇게 이제 제안을 받고, 그 중에 제가 이제 조금 제 눈높이에서 제가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 정도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그 범위가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성형 A랑 다 깔맞춤을 하는 거야, 깔맞춤. 내가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첫 스타트를 의사결정만 되면, 그 뒤로부터는 생성형 A랑 대화하면서 강연도 만들고 이런 실습 자료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 자료를 주로 워크시트라고 하죠.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또 실습 자료를 만들어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급스러운 말로는 워크시트. 하나의 사례, 별로 예시까지 다 넣어서 해주는 것들을 워크시트라고 표현해요. 교육 쪽에서는. 그래서 일단 그 과정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요거 봅시다. DOC. 저 일단 키워볼게요.
보면 이런 거 지금 이 자체도 누가 만들어줬어? 챗GPT가 만들어줬어요. 똑같이 지금 클로드랑 했는데 클로드 재미나게 만들어준 것도 제가 다 DOC로 만들어서 다운로드하게 해줘. 하니까 이렇게 서식까지 넣어서 만들어줬는데 이게 유료와 무료가 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유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양식 정해주지 않았어요. 지가 제가 여기에 서식이 적용된 DOC 화일로 만들어줘 했더니 나름은 조금 서식을 적용했고 최근에 5월 20일 날짜 이후로 구글 구글이 지금 또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옛날엔 이렇게 뒤에 서식 멋지게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했고요.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사전 준비 및 끝나면 마무리 정해. 마무리. 그냥 받았다 그럼 여러분도 마무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일을 하는데 내가 너무 빠삭하게 하면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성형 A나 챗GPT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뭔 일 시작할 때 저는 이제 저만의 비법이에요. 저만. 제가 가만 생각하게 돼. 제가 시스템 개발할 때도 사전에 시스템 개발하기 위한 메뉴를 먼저 작성하죠. 업무 범위는 어떻게 되고 어떤 도구와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어디다 데이터 관리하면서 코업을 한다. 어떤 단계로 이런 걸 정리해놓고 일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제 특히 강의할 때 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그것도 얘한테도 학습을 시킨다는 취지에서 얘한테 나는 무슨 일을 할 거야. 근데 이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하기 위한 사전, 가이드, 운영 매뉴얼을 만들자. 이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만들어주면 시간 되면 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작업할 때 이렇게 이제 거기 이미 사전 매뉴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읽어본다면 내 머릿속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용어들이라든가 읽으면서 떠오르겠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 시킬 때 좀 더 명령을 잘 내리겠지. 프롬프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다 했어. 이제 우여곡절에 많이 했어. 그러면 나중에 또 비슷한 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누구한테 그 다음에 넘겨주잖아, 우리가. 아니면 가르쳐 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또 처음에 기초 매뉴얼 만들고 마지막 일하고 나서 마무리에는 이제 정의 운영 가이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단 이것을 열어보세요. 기호씨. 그것을 카피더였나요? 조금 지금 늦는 것 같은데 지금 볼게요. 네, 조금 진행이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뜰 거예요. 이렇게 떴다 일자 눌러주세요. 이 일이다. 정 안 되면 지금 못 들어오시면 제가 그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계정들이 막 보일 건데 지금 실습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 일자 눌러주세요. 실습하고 있다. 기준을 그렇게 보고 가거나 아니면 저 혼자 쭉 가거나 실습을 한번 들어오셨네요. 응, 네. 들어왔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이거. 프롬프트를 제가 슈퍼 프롬프트, 메타 프롬프트라고 했어요. 요즘에 메타 프롬프트는 뭐냐? 내가 프롬프트를 예를 들어 오른쪽이다. 내가 프롬프트 이건 좀 그래도 구체적으로 만든 거죠. 프롬프트를 지금 뭘 하려고 해요? 아,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전 매뉴얼을 만들어줘. 이 말을 하고 싶어. 근데 프롬프트는 어떻게 날리라고 했죠? 이것만 기억하세요. 구체적이고,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프롬프트로 날려야 돼. 여러 가지 프롬프트에 대한 템플릿, 역할을 줘라, 컨텍스트, 배경, 상황을 설명해라, 타스크, 업무를 줘라, 미션을 줘라, 그 다음에 출력, 양식이 어쩐지, 예제를 줘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RCTFE. 그 말고도 또 코호스타. 말 붙이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외울 수도 없고, 계속 생성형 애도 바뀐단 말이에요. 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말로 그냥 퉁쳐요, 퉁쳐. 구체적이고,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프롬프트. 예시, 그때마다 틀려지고, 시스템마다 틀려, 플랫폼마다. 이제 이것을 예시를 하는데, 한마디로 나는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못 써요. 그래서 누구한테 프롬프트를 개선해달라고 하느냐? 이제 채찌피트한테 개선해달라고 하는 방식을 메타 프롬프트라고 해요. 이것도 최근에 유행이 됐어요. 저는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한마디로 나는 이것만, 예를 들어 이것도 이것도 잘한데, 이것 날리면서 이 프롬프트를 이렇게 개선해줘. 예시를, 개선하기 구체적, 구조적 전문 프롬프트 예시로 한마디로 이렇게 더 말이 맞겠다로 이어서 개선해서, 개선해서 작성, 개선해줘. 이게 메타 프롬프트 개념. 이게 개념이 그대로 또 일단 개선해서, 이렇게 개선해서, 이렇게 해놔, 이렇게. 그래서 집중. 이게 개념 조금 알고 가세요. 지금 오늘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생성에 쓰는 거 굉장히, 어, 편해질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밑에 거. 나는 이건 구체적이지만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못 써요. 저도 평상시에는 정말 단순하게 써. 요거 만들어줘? 이것밖에 못해. 가이드 만들어줘? 이것밖에. 근데 어떻게 쓰라고 했다고? 구체적이고 구조적이고 전문적으로 프롬프트를 정말 상세하게 만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못 만들어. 내가 못 만드는데 일 잘하는 누가 있어 우리한테는? 챗GPT 재밌는 애가 있어. 그러면 나는 이것만 쓰고 간단한 것만 쓰고 얘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 이렇게 명령하면 된다는 거지. 무슨 일을 하기 위한. 지금 아까 메뉴를 작업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프롬프트 예시를 만들어줘. 요게 메타 프롬프트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저는 모든 경우에 응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많은 프롬프트 예시로. 대부분 이게 우리가 수학 개념인데, 수학이나 산수 같은 데서 모든 경우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은 변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꺽쇠 해가지고, 꺽쇠, 여기 있죠? 제가 예시로. 꺽쇠에서 여기 변수에 뭔 말이 대체해서 그때 때마다 내가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적이란 말을 해도 하고 동적 프롬프트란 말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풀었어요. 모든 경우에 응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슈퍼 프롬프트. 그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달라 이 뜻이야.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개념 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막상은 이것만 나는 날리면 됐었는데 이걸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번 씌운 거예요. 그게 메타 프롬프트야.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오른쪽에 딱 보시면 요것은 이제 메타프론트까지 했어요. 근데 제가 요 사이에다도 이걸 넣어놨죠. 통길동 A가 얘야. 값을 변수처럼 이제 지정해놨죠. 안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넣어야지. 나는 생성형 AI 활용 교육 강사 윤성님이야. 지금부터 내가 생성형 활용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해? 이렇게 에어는 특강 실습 준비를 해. 그러기 위한 통합 가이드 및 매뉴얼을 만들어줘요. 요게 한마디로 수학 개념을 제가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요게 안 그러면 여기다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바꿔 쓰고, 예를 들어 또 프롬프트가 연결되는 게 뒤에 밑에도 많다. 그러면 해당되는데 다 가서 이 말들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기다가 변수 A는 10이고, 변수 B는 20이고, 변수 C는 30이고, 이런 것으로 변수 개념을 제가 적용해놨다.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믿고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못 이해하면 복잡해할까 봐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대학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워낙 또 출중한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다른 과목도 막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변수 개념을 넣습니다. 위치가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개념으로 넣었다. 그래서 일단 설명 끝입니다. 설명 끝. 그래서 이제 자 컨트롤 A 눌러볼게요. 컨트롤 A 눌러서 여기를 전체 복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체 복사한다 그러면 컨트롤 A 눌러서 컨트롤 C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하거나 여기 단축키는 다 외워야 돼 항상.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Shift V 뭐 이런 거 좀 외우시면 좋은데 일단은 그림 이모티콘 요거 다 외워야 된다. 다 외워야 돼. 다 외워. 아시겠죠? 현재는 컨트롤 C 눌러서 자 재미나게 오세요. 재미나이로 컨트롤 C 눌러서 재미나이 왔다. 일자 누르세요. 이렇게 일자. 네. 그래서 채팅 열었다. 음, 열었죠.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채팅에서 하죠. 여기서 또 두 가지, 두 번째 굉장히 꿀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새 채팅은 그때그때 건건이 그냥 한 번 물어보고 끝날 거, 지금 좀 물어보고 끝날 것은 새 채팅 아니면 정말 필요 없는 것은 채팅. 72시간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새 채팅 하면 또 왼쪽에 채팅으로 남아있죠. 그럼 나중에 이거 필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또 지워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런데 내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반복된 일을 하거나 저는 강의 준비를 하니까 준비한 것들을 언제 또 참고할지 모르니까 남겨두고 싶어 해.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싶어 한다고. 그랬을 때는 잼을, 재미나이라면, 구글 재미나이라면 잼을 가세요. 잼 오세요, 잼. 잼이 원래는 내가 반복되는 일을 하는 재미나이 같은 챗봇을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재미나이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재미 원래. 그런데 그 용도가 이제 고급스럽게 쓰는 거고 저는 지금 봐봐요. 농업인 사학교에서 작성 챗봇. 농업기술은 수업할 때 쓰는 디렉토리. 이건 디렉토리야. 이건 챗봇이고. 디렉토리. 요것도 제가 올 여름방학 때 한 학기 수업할 거. 계획 세우기 한 거. 계획 세우고 여기서 이제 강의 그 1회차, 2회차, 3회차 강의할 때마다 여기서 쓸 거예요. 블로그 작성하는 챗봇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마디로 디렉토리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컴퓨터 폴더 만든다. 폴더. 그래서 내가 하는 채팅을 계속 종류별로 남겨놓고 싶다. 자, 그래서 세잼 누르세요. 세잼 누르시면 원래 이게 챗봇이기 때문에 여기 이름도 넣고 지금 오늘은 자, 건양 사이버. 오늘 여러분도 사이버.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시하시고 이렇게 자 스터디 및 스터디 및 교육 뭐 이렇게 하세요. 수업 이런 종류를 계속 나는 이 폴더에서 하겠다 이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기다가는 자 또 노트북 갖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키보드로 넣으려면 많은 얘기를 못 넣죠. 그러니까 마이크 윈도우 키보드 보세요. 윈도우 H 버튼 누르면 이렇게 마이크가 나와요. 윈도우 10 이상이면 윈도우 H 이렇게 제가 물음표 갖다 대면 여기 윈도우 H예요. 윈도우 H 마이크가 나와서 마이크가 빨갛게 표시되면 누르면 꺼져요. 꺼졌다. 중지 윈도우 H 나오죠. 윈도우 H 눌러서 빨갛게 이렇게 바글바글 할 때 말하면 다 이렇게 말로 입력돼.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이걸 잘 쓰는 거 권장드리고요. 일단 끄고 다 말 끝났다 그러면 꺼야지. 하고 이건 지금
그냥 윈도우 H 설명 들어갔으니까 진짜 여기다가 이 요청사항이 뭐냐면 이 챗봇이라고 했죠. 원래는 챗봇이라고 했죠. 이 챗봇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 나한테 어떻게 답했으면 좋겠는지, 온갖 것 원하는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저는 여기다 이제 수업할 거니까 어쨌든 편하게 하셔.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너는 내가 교육하거나 공부할 때 생성형 AI 너를 활용해가지고 교육하거나 공부할 때 쓰는 역할을 해줘. 챗봇이야. 챗봇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꼭 가져야 되고 또 내가 제시하면 그 제시한 것을 더 우선적으로 음, 생각을 해줘. 그리고 군더더기 없게 깔끔하게만 답해줘. 그리고 모든 출처, 그리고 그 출처의 URL, 또 그 URL의 하이퍼링크까지 포함해서 꼭 출처를 알려줘. 요 정도만 할게요. 요 네. 정도만. 그래서 여기는 생성형에 했을 때는 오타가 좀 생겨도 무방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얘한테 요구사항이야. 나중에 계속 바꾸시면 돼.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생성형 얘는 계속 쓰면서 개선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했는데 중구난방으로 대충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요거 재미나에다가 이 프롬프트를 개선해 달라고 하는 버튼 요거예요. 아까 제 메타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돼. 딱 이거 누르면 내가 내가 대충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프롬프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공부할 때 자격증 시험 볼 때 가끔씩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작성할 수 없다고. 요즘 재미나니까 조금 오류가 많이 나요. 어쨌든 기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사전에 뭐 참고해야 돼. 파일 있다 그러면 여기다 파일 첨부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학습할 때 단순하게 쓸 거니까 폴더 정도만 쓸까요? 폴더 정도만. 그래서 저장 눌러요. 저장. 여기 그래서 스터디 및 교육 수업 재미 생성되었습니다. 하죠? 이거 채팅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딱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한 것도 해도 되고 다른 수업해도 되고 굳이 구분 안 할 거면 하나에서 하면 되고 안 그럼 똑같이 오늘은 건양 하나 만들어 놓고 내일은 또 정말 나 혼자 스터디하는 거 만들어 놓고 아니면 여러분 과목별로 만들어 놨다지 과목별로 만들어 놓고 요거 있잖아요 마이크 켜놓고 유튜브 소리 들어가게 해놓으면 그것도 자료 정리 나름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 쓰시면 돼 하여간 이거 만든 것만 지금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또 나중에 요거 봅시다 지금 다시 눌러봐요 바로 채팅 시작해도 되지만 기본 개념을 알고 가게 지금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서 밑으로 여기 세령 위에는 다른 거 이런 기능이니까 여기 보지 마시고 얘가 새로 생긴 거라서 몇 달 전에 지금 요거예요 요거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점점 봐봐요 이게 비슷한 거 과목별로 만들면 되지 오늘은 디탈 무슨 수업 거 하나 만들고 그러면 그 아까 지침에다가 너는 무슨 과목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거야 이것만 조금 바꿔놓으면 되죠 하여간 그래서 사본 만들거나 채팅 시작하거나 공유하거나 공유. 그 다음에 이거 수정하거나 연필 버튼. 제가 공유 한번 공유해 놓으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제 책본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쓰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수업, 그 선생,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수업이다, 제 수업이다면 제가 관련된 책봇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쓰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그 보기만 할 건지 아니면은 아예 편집 권한까지 줘가지고 이제 이 챗봇을
개선하게 할 것인지 서로 같이 쓰는 거죠. 링크 복사 완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우리 수업 잼이에요. 잼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 자료로도 줄 수도 있고 이런 거겠죠.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클릭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만들어서 지금 본수업을 해야 되니까. 이건 단지 잼에 대한 기능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써야 돼. 오늘 수업을 위해서. 이게 요즘 이게 이 수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저의 이제 권장 사항입니다. 그냥 유치해서 하지 말고. 자, 이제 합시다. 여기서 이제 이 목적에 맞는 채팅 할 때는 얘를 클릭한다는 거지.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부터 진짜 오늘 실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 아까 복사했다고 했죠? 저쪽 A 눌러가지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옵션에서 카톡으로 여기 드립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가가지고 아까 여기 스터디 있죠? 음, 여기다가 이제 마스터. 뭔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 홍길동에 여기를 여러분들은 바꾸면 되겠죠. 현재는 그냥 하세요. 나중에 나는 누구야? 나는 무슨 사업을 하는 누구야? 나는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인스타그램 카드를 만들 거야. 블로그 마케팅을 할 거야. 이해되시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요거.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 아까, 이렇게. 여기 목적은 매출 올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한다고? 블로그를 작성할 거야, 작업. 이렇게 해놓고 그대로 날리면 돼. 그것만 바꿔놓으면 돼. 여기만 바꾸면 돼. 한마디로 사람, 목적, 작업. 그 외에 수정해서 쓰셔도 돼요. 하나 예시니까 그래서 딱 날려요. 지금 그대로 하세요. 저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데이터 분석하기 위한. 이거 딱 틀을 잡으면 여러분들 진짜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 항상. 그러면 여기 뭐라고? 메타 프롬프트에 써잖아. 메타 프롬프트. 그래서 다시 프롬프트를 만들어준 거죠. 읽어보셔야 됐고, 반갑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분 것도 지금 읽어보세요. 가장 정확하고 꾸준히 이해할 수 있는 역할 기반의 시스템은 요 템플릿으로 개선했습니다. 하는 거죠. 나의 간단한 프롬프트를 얘는 정말 많은 슈퍼 프롬프트로 바꿔준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얘를 복사해서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또 기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 나오는 결과는 저랑 여러분이랑 분명히 틀리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유료를 오랫동안 쓰고 있고 저의 스타일이 얘가 학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아예 매뉴얼 지금 만들라고도 안 했는데 얘는 아예 결과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슈퍼 프롬프트를 새로 아마 프롬프트를 개선해 줬잖아요. 요것을 카피해가지고 혹시나 또 이것도 저 같으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해가지고 옆에다 딱 붙여요. 여기다가 딱 한마디로 결과죠. 이렇게 던졌더니 요거야.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결과라고 해놨죠. 제가 컬럼으로 여기다가 결과 투. 여러분도 지금 옆에다 붙여보세요. 하나하나 가서 투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거 복사해 갖고 가서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지금 복사해 갈래요? 파일 4번 만들기. 하시면 복사해 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멍한 거, 얘가 결과한 거, 이거 자꾸 비교해 보시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제, 아니, 이거 특히 프롬프트를 개선해 달라고 한 거니까 나는 후유분한 프롬프트를 썼는데 그것을 지금 슈퍼 많은 프롬프트로 바꿔준 거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가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뭘 해야 된다? 이걸 날려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은 얘 슈퍼 프롬프트를 던져서 요 내용도 봐야 되겠죠. 당연히 내용 지금 안 보고 갈게요. 자, 하면 궁극적으로는 얘 결과를 내가 얻고자 한 거지.
매뉴얼 만들더라고 했죠. 대괄호 안에 매개 변수, 매개 변수, 뭐 산수처럼, 매개 변수, 수학처럼.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바꿔주면 된다.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실무, 워크플로우 업무 순서대로 하라고 했잖아. 시나리오, 이렇게 시각화 도구 기본 이해, 이렇게 데이터 분석, 차트 변환하고, 3단계 이렇게 한대. 네, 이렇게 하고 싶다고 아까 정해놨으니까 또 이렇게 딱딱 맞춰서 나와요. 아니면은 그냥 넓은 범위에서 뭔가 나오겠죠. 그러더라도 이게 사전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전 공부. 야, 다 써먹든 안 써먹든 사전 공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매뉴얼로, 이게 매뉴얼이라고 생각해. 더 자세히 하고 싶다면 여기다 더 어떻게 해주세요. 저쪽에 해주세요.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만족하고 한번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보시면, 자, 여기 봐봐요. 만들어준 결과, 메뉴를 만들어줬잖아. 그러니까 이 만든 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 DOC 화일로. DOC 화일로. 요것만 하시면 돼. 근데 우리는 데이터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데이터가 있어 없어? 요 가이드 매뉴얼 만들었는데, 요거 저는 대변 생성형의 가상 데이터 생각한 거부터 해달라고 추가적인 말을 한 거지. 여러분들 그냥 오늘은 이것만 해요. 저는 오늘 자료를 만들려고 이거 한 거고, 일반적으로 요거 그냥 하시면 돼. 첫째 번 거. 초백만. 초백만. 이렇게 가지고 TOC. 자, 위에, 위에 만들어준 거, 위에 이 결과 만들어준 것을 최적의 내가 서식이 빨간색이었으면 좋겠어, 파란색이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잖아. 잘 모르니까. 일일이 알 수도 없어, 누구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최적의, 최선의, 최고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양식이 있다 그러면 플러스 눌러가지고 파일 업로드, PDF를 업로드해서 처음 보한 파일과 같은 양식, 톤 앤 매너, 스타일로 이런 말을 들어가면 되겠지. 근데 지금 그냥 얘한테 맡기는 거지. 맡겨. 얘한테 맡길 때는 네가 최선의, 최적의, 최고의 너 생각이, 전문가인 너 생각이 맞다, 맞아. 뭐 이러면서 하면 돼요. 자, 자, 전사. 이런 거 그냥 해보는 거예요. 기호시 완료도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 가이드북 이렇게 만든다고 하죠. 내용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내용을. 그래서 여기 생성의 마스터 가이드북 오케이 만들고 있나? 지금 못 만든 것 같은데? 그 지금 못 만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원래는 구글에서는 DOC 내보내기 있죠. 무조건 사실은 챗GPT나 클로드에서 할 때는 DOC로 내보내기가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이제 꼭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내봅시다. DOC로. 구글 재미나 이게 좋죠. 표현식이다 그러면 구글 시트로. 그냥 일반 문서다 그러면 구글 TOC로. 근데 내가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했으면 구글 슬라이드로. 이렇게 연동이 돼서 넘어가요. 자, 열렸다. 열기 하시면 탭이 열리면서 구글 하나의 문서로 갑니다. 이렇게 맞죠? 조금밖에 안 왔네. 밑에 것밖에 안 왔다. 가끔씩 요것을 전체 있잖아요. 문서를 만들어 보니까 그렇구나. 오케이. 내용을 보여달라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고요. 혹시나 지금 DOC가 안 열린 것은요. 설정에 가셔가지고 처음 쓰신다 그러면 설정에 가셔서 여기에 보면 개인 인텔리전스 이 기능이 최근에 생겼어요. 개인 인텔리전스하고 연결된 앱, 연결된 앱 눌러가지고 이걸 켜주셔야 돼. 구글 DOC, 드라이브, 타스크, 칼렌더 이런 데로 간다고 켜주고 연동하는 거죠, 연동. 요 검색 서비스 이런 것도 연동한다고. 근데 얘가 해놔도 요즘 이상하게, 연동은 여기 체크 눌러주셔야 돼요. 꺼져버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얘네 지금 자꾸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렇게. 제가 분명히 이거 켰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셔야지 DOC 문서가 열립니다. 이전으로 가볼게요.
그 채팅으로 가려나? 예, 왔네요. 안 만들어줬으면 여기다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해야 돼. 자, 윈도우 H. DOC 파일 생성했다고 했는데 다운할 수가 없어. 다시 그 왕초보 마스터 통합 가이드북 DOC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해줘. 이렇게 말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로 하면 훨씬 더 자연어로 내가 원하는 거. 여기 알면 할수록 거기 딱 그 일에 적합한 용어를 알면 할수록 깔끔한 용어가 한 방에 탁 나올 거고 안 그러면 좀 일상적인 말로 부연 설명을 막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도메인에 해당되는 언어, 키워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상단 메뉴에 팔도는 실버 지금 현재 조금 인터넷을 많이 서로 쓰나 봐요, 외국에서부터. 그러니까 바로 파일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데 방법은 알려주고 있네요. 근데 분명히 만들어 줍니다. 이제 이 저녁 시간에는 외국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를 요것만 보여준다는 것은 이렇게 한마디로 코드하고 HTML 코드잖아요. 이런 거 많이 보여줄 때는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야. 이게 이름 코드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DOC 문서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만들어주고 있는 거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제가 DOC 문서로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PPT 강의 파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용 오크시트. 얘를 저 같은 경우 교육을 하기 위한 실습용 오크시트를 DOC 파일로 만들어 줘! 해가지고 나온 게 아까 여러분들 보내줬던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실습 뚝뚝뚝뚝 나갈 거예요. 이것은 조금 전까지는 진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기에 홍길동 A, 목적 A, 작업비만 바꿔서 이런 과정을 거쳐보는 게 공부도 되고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채팅해서 계속 한 다음에 또 마지막 마무리, 업무 정리 하기 위한 다시 매뉴얼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도 제가 포함해 봤어요. 자, 일단 그래서 자,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자, 요거 열었다. 요거 아까 우리 거, 우리 DOC 파일 요거 옆에다 딱 열어놓고 하세요. 제가 이렇게 좀 닫아볼까? 이렇게 해볼게요. 화면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웹 창이 열렸을 때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 창을 두 개로 열 것이냐, 네 개로 열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창 하나, 지금 여기 뭐죠? 크롬 창. 여기는 문서를 갖고 오겠다. 또 파워포인트 열려있다. 열려있는 거에 따라서 보여요. 근데 저는 이걸 누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지금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요 봅시다. 흐름. 데이터 생성부터. 자, 내가 실습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 달라고 거예요. 자, 요거 그대로 카피. 나중에 이거 읽어보셔야 돼요. 이거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아, 그럼 이거 붙일 때 컨트롤 시프트 V. 여기 어디에 있는 파일을, 글씨를 카피 떠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복사해서 컨트롤 C 눌러서 붙여넣을 때 컨트롤 V 하죠.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그냥 파일처럼 붙여져요. 그럼 불편하죠? 그런 거 닫아버리고, 이렇게 파일처럼 붙이는 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는 컨트롤 V인데, 컨트롤 시프트 V를 하세요. 컨트롤 시프트 V. 그러면 글만 복사돼요. 자, 그래서 천성. 그러면 가상의 데이터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상의 데이터. 오늘 정말 수업은, 그 사전이 길었지만, 그 사전이 만능이에요. 그런 식으로 내가 정말 내 머릿속에 다 있어. 그럼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아니면 또 프롬프트에 자신 있어.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꼭 그 슈퍼 메타 프롬프트 그 한 거 있죠. 꼭 한 번씩 하고 가세요. 그럼 읽어보고. 그래서 여기 CSV
데이터가 이런 식의 구조다 하고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 읽어보셔야 돼. 지금 현재는 최근 9일 동안, 아이고, 30일 바꿀 것을. 내가 바꿨는데 이거 땅파 9일 동안 거면 돼요. 어제 이런 거 내용 바꾸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줬다. 그러면 요거 열기 하거나 다운로드 해달라고 하면 돼. 이렇게 열기 9일 거밖에 아니죠. 제 프롬프트가 그렇게 됐네요. 제가 수정한다고 했는데 수정본이 아니었나 봐요. 일단 그러면 이제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쓸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랑 다 틀리단 말이죠. 똑같이 프롬프트 던져도. 그래서 아까 준 거 제가 엑셀로 준 거 있죠. CSV 준 거 있을 거예요. 자, 카톡으로 또 보낼게요. 아니, 거기다가 요것을 그냥 끌어와도 되고 이렇게 끌어와. 만든 거 그냥 써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다 틀리니까 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 90일 동안 데이터예요. 90일 동안의 데이터. 얘는. 그러니까 여기 프롬프트도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되죠. 수정해서 쓰는 거예요. 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셔도 상관. 응. 자,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데이터 넣고 여기 밑에다 보시면 가상 데이터니까 구조를 읽어달라고 하는 거야. 데이터를 사실은 이렇게 열어봐야지. 한번 데이터를 얘한테 어떻게 해줘 할 수가 없죠. 이해 못하고 일을 모르고 완성 이렇게 해야 될지 가름할 수가 없듯이. 자, 이렇게 이거죠. 열명 날짜 있고 아까 판매 데이터니까 몇 월이고 날씨가 어쨌고 방문자 수는 결제 객단가 매출 광고비 배달 주문 건수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딱 전체 사이를 클릭하면 전체 선택이에요. 행과 열을 행 여기가 행이고 위아래가 옆에 A, B, C, D가 열이에요. 이게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눌러서 가로 세로 테두리를 해놔야지 눈에 띄지. 뜨고 이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이 더블 클릭해 보세요. 여기 컬럼 어디든지 컬럼 사이에서 양 십자가 됐을 때 더블 클릭하면 전체 선택된 상태에서 하면 데이터 값에 맞게 사이즈가 전체가 통일이 돼. 통일이 아니라 적절하게 돼. 적절하게. 행도 마찬가지 행도. 행도 전체 선택해놓고 아무 데나 상관없어요. 어느 행이든 어느 컬럼이든 행 중에서 또 숫자 나왔을 때 더블 클릭하면 이 글이 길어질 경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작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이즈를 맞춤형으로 돼. 알아서 맞춤형으로. 굉장히 굉장한 팁이죠. 그냥 데이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보고 일자별로 통계 건수를 해줘. 메뉴별로 건수를 해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얘한테 시키면 돼. 근데 이제 모른다 생각하고 내가 데이터를 몰랐다. 그럼 요걸 카피 뜨세요. 요거 그대로 카피 따. 데이터를 붙여넣을 필요는 없죠. 여기 이미 줬으니까 제가 여기다 던졌으니까 자, 아이고 컨트롤 시프트 V. 안 그러면 이렇게 딱 아까 이미지처럼 붙어버리죠. 그래서 아래가 아니고 뭐 이거 크게 지장은 없는데 첨부한 요거 첨부한 소수항목의 가상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구조를 설명해서 데이터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 밑에 상세한 건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가 예시를 만들어준 거지. 그냥 일단은 그대로 던질게요. 근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상세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면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할 때는 상세하게, 아닐 때는 얘한테 맡기듯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파악을 해준 거예요. 이제 데이터 파악했다 그러면 이것도 읽어보고, 요 데이터 구조 이런 거, 또 시트다 그러면 여기 점점점 눌러보시면 다 복사해가지고 엑셀에다 붙여넣으면 돼. 복사해가지고 복사됐죠? 예를 들어 요거 시트. 시트에다가 제가 하나 플러스 추가해가지고 예비용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으면 되고
구글 시트로 다운로드하게 해줘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데이터를 봤어. 그러면 데이터 구조 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원래는 데이터가 오류가 없는지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오류 데이터가 있는데 분석했다, 통계냈다. 잘못된 통계를 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럴 때 결칙치, 중복과 이상치 이런 것을 파악해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자 이렇게. 아이고 또 요거. 아이고 저도 습관이. 컨트롤 시프트 위 여기 아래다니까 위라고 해야죠. 알이 없으면 위로 지가 인식하겠지만 이렇게 딱 보낼게요. 음.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알면 내가 막 아까 마이크만 켜가지고 윈도우 H 눌러가지고 마이크 켜서 막 말을 하는데 대부분은 여기 전문이 아니면 이런 단어는 일상에서 쓸 일이 없어요. 제가 데이터 우리 뭐 교수님들도 정말 통계를 맨날 해보지 않는 한은 이 단어가 일상에서 안 쓰기 때문에 빨리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사전에 딱 필요한 용어, 가이드, 매뉴얼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단계별로 어떻게 하는지 이걸 최대한 자세히 좀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사전에 읽으면 기억도 새록새록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데이터 봤더니 품질에 이상이 없대. 다 정상이래. 그럼 얘가 좀 이상이 있다 그러면 주의 필요 있네 이런 거. 또 점점 누르면 복사해서 엑셀로 가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 다 봐야 되겠죠. 일단은 통과. 웬만큼 다 좋대. 응. 이 결과 나오는 것도 여러분과 나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유료와 무료 차이. 또 그동안에 제가 얘랑 나랑 맞춰져 있는 수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서, 이렇게 한다 개념만 이해합시다.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인 것은 기초 통계.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통계를 얘가 해주는 거예요. 연령대별로, 뭐 지역별로 그 컬럼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도 그냥 붙여볼게요.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V.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요즘에 구글 제미나이 바뀌면서 너무 그 아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꼭 이미지로 붙여넣는 거 있죠? 처음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안 그랬었거든요. 근데 다시 그 증상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자꾸 써봐야 돼요. 자꾸 바뀌어. 자, 이렇게 던졌다. 그러면 이제 통계, 기초 통계. 읽어보시면 뭐뭐 통계를 표로 아주 이렇게 이 통계를 다 내주죠. 이렇게. 안 그럼 여러분이 아까 임의로 못별로, 일자별로 계산해줘. 합계를 내줘. 제품별로 합계를 내줘. 뭐 이렇게 말로 또 표현해도 된다고 했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기초통계라고 해가지고 뭐뭐 세부 일평균, 최고 매출일, 최저 매출일 이런 것들을 궁금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예시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는 이게 생각해내기 어려워요. 최대한 이제 얘한테 제안해달라고 하거나 예시를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분석해.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봐요. 나는 뭘 분석해야 될지 몰라. 그랬더니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 질문. 나는 데이터를 보고도 뭘 분석해야 될지 모르니까 얘한테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이런 말로 얘한테 맡긴다 이 말은 얘가 더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컨트롤 시프트 V 이게 두리뭉실한 개념적인 질문으로 얘한테 오히려 제안해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콕 집을 이게 머리에서 떠오르는 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인사이트 세 개를 이런 식으로 해달라 한 거죠. 정말 데이터 분석을 잘하지 않으면 요거 내 입으로 내가 프롬프트 만들기는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부터도 맨날 하고 있지 않으니까 맨날 데이터 분석한 사람들이 당연히 솔솔솔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하면서. 그랬더니 와 봐봐 이런 질문 나중에 꼭 보세요. 네. 내 머릿속에 정말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지 데이터 계산 요렇게 아니 봐 차트 종류 다 나오죠. 당연히 또 점점점 표는 무조건 복사해서 시트로 아니면 시트로 가는 버튼이 생기는데 그때부터는 좀 틀리니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봐요, 자꾸. 네, 그래야지 메뉴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쭉 가봅시다. 다 해놨죠? 차트 분석해 달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바로 요거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 요거. 여러분 원하는 거, 뭔거 하고, 막대 차트.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걸 가지고 바로 만들면 되죠. 요일별 매출 방문자 수 평균 계산을 막대 차트로 만들어줘. 이렇게. 예, 콕 집은다면. 날씨별 방문자 수 평균과 배달 주문 수 평균 비교를 해서 뭐로 만들어줘? 이중축 혼합 차트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이게 대화를 이렇게 해가면서 하는 게 원래 맞아요. 응. 그래서 얘한테 제안해달라고 하고, 그 중에 골라서 진행하는 거야. 이제 그렇다 치고, 여기 있는 거. 자, 요것도. 카피 떠가지고, 이제 분석 목표에 가장 적합한 한마디로 일 시키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거죠. 위 데이터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서도 내가 뭘 봐야 될지 모르니까 얘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 봐봐. 읽어보셔야 돼. 차트 3개 추천해 달라잖아. 음. 요것에는 요거하고 인기 메뉴하고 일별 매출 요거 차트 요거 해가지고 요거 그럼 이제 그려달라고 해야지. 자, 여기 3가지 모두 순서대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우리는 하나 골라본다, 이 말이야. 아까 제가, 이거 또, 잠깐만. 윈도우 시프트 V. 모두 순서대로 해주면 또 시간도 걸리니까. 자, 여기다가, 자, 요거죠. 저는 3가지 제안해줬죠. 여러분도 위에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서 요거 합시다. 3번. 카피 떠도 되고, 여기다가 3번 하면 되지. 3번. 여기다가 3번. 이렇게. 3번. 여기 분석을 실행해주고 이렇게 분석 사이트 및 액션 플랜 뭔가 분석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뭔가 조치사항 있어야지. 개선해야 될 거면 개선하고 아니면은 나쁜 건 없더라도 더 잘하기 위한 뭔가 그런 걸 대부분 액션 플랜이라고 그래. 액션 플랜 아니면은 개선사항, 사후 조치 이런 거 이렇게 있는 용어 비슷한 용어들 쓰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려주는 게 나오는데 네. 완료하였다. 어머, 여기 차트 다운로드 하라고 했는데, 또, 지금 밤에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있으니까 좀 봅시다. 네, 계속 하고 있죠. 이렇게. 해주고, 뭐 하는지 자, 볼게요. 지금 안 되면, 여기 다운로드가 지금 안 되면, 자, 위에. 여기 나왔다! 여기 됐다. 어머, 한글이 깨졌다. 아까 낮에는 안 깨졌는데. 이게 데이터가 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플러스 눌러가지고, 폰트 파일 있죠? 우리 폰트 파일. 고딕 폰트, 뭐 폰트 있죠. 그 파일을 첨부하고 한글 깨지는 것을 첨부한 폰트로 적용해 줘야 돼. 요걸 레이블명이라고 하죠. 레이블명. 표에 한글 이런 라벨명, 레이블명이라고 해요. 그것들을 한글이 깨져. 근데 지금 제가 해봤을 때 안 깨지길래 이제 개선이 됐나 보다 했는데 오늘 또 밤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네트워크 산조가 많아서 돌스윙해서 그런지 다시 또 깨지네요. 영어는 안 깨지는데 한글이 깨져요. 근데 어떻게 한다 그럴 때 플러스 해가지고 파일 업로드, 폰트 파일. 제가 또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폰트 파일 업로드 해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위 그래프에 있는 그대로 표현해요. 위 그래프에 여기 레이블명 한글이 깨져. 내가 첨부한 폰트로 안 깨지게 해줘.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자, 그래서 요거 했다 그럼 다운로드 해가지고 딱 붙이는 거지,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서 만드는 데다가. 됐죠? 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 이미지로 만드는 게 인포그래픽 이미지죠.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죠, V. 그래가지고, 위유지, 위유. 이제, 자, 인폭을 구성안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바로 인폭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한 게 아니고, 대부분 다 기획을 먼저 하는 게 더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구성안. 아마 인포그래픽은 이렇게 위는 어떻게 하고 디자인은 어떻게 하고 폰트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 구성안을 이렇게 좋죠. 제목, 핵심 메시지, 주요 수치 3개, 추천 아이콘, 섹션 구성 이렇게 달라고 한 거잖아요. 저 혼자 머릿속에 하려고 하면 저도 못해. 누구한테 예시를 작성해 달라고 한 거예요? 챗GPT나 잼나에다가 이것은 한꺼번에 정해 달라고 한 거고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난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프롬프트를 구체적이고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프롬프트로 개설해줘. 하고 나서 그 프롬프트로 던진다 이 말이에요. 껌껌이 해도 돼요. 저는 이제 강의안으로 한꺼번에 지금 순서에 맞춰서 해놓은 거고.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인포그래픽 요렇게 타이틀 요렇게 넣고 타이틀 요거 넣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고 이걸 카피 떠서 얘한테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줘 해도 되고 위의 내용으로 그냥 만들어줘 해도 되고 수정 안 할 거면 그냥 이대로 실행해줘 하면 되고 수정할 거면 카피 떠서 붙여놓은 다음에 수정 좀 해야죠. 수정 좀.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자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미지를 그리겠다 그러면 이미지 그릴 때는 그냥 그려달라고 해도 그려주는데 지금 오늘 지금 밤의 상태 보니까 그냥 그려달라고 하면 잘 안 그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정확하게 이미지 그려줘 하려면 이미지 만들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이미지 만들기. 요 버튼 꼭 눌러야 돼요. 여기 보면 플러스 누르면 이미지 만들기, 동영상 만들기 이런 상점이 있어요. 동영상 만들기는 캔버스. 캔버스는 봐봐. 코딩하거나 파워포인트 만들 때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구 더보기. 음악 만들기 다 무료 상조도 나오죠. 음악 만들기 팀 리서치에서 정말 시장 조사, 심층적인 보고서, 서치 만들어 달라고 할 때는 팀 리서치를 쓰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오늘은 이미지 만들기. 딱 눌렀죠? 요거 보면 한 번 더 누르니까 없어지는구나. 자, 이미지 만들기 해놓고 위 내용 그대로 한다 치고 또 그러면 여기다가 윈도우 위에 인포그래픽 구성안을 기반으로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작성해줘. 이제 작성보다는 이미지를 그려줘가 더 적합하긴 하죠. 근데 뭐 이미지를 하면 문맥상 그려달라고 한 뜻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더구나 또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려준 말이 없어도 여기 이 상태는 무조건 이미지를 그려달라는 뜻이에요. 위의 네, 옷가 생각 아무 상관없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상할까 봐 맨날 저도 고치는 습관이 있어요. 저 혼자 할 때는 안 고치고 가요. 그래서 지금 이미지 만들 때는 프로 지금 재미나에서는 나노 바나나 2 기술을 가지고 이미지를 글씨가 안 깨지게 지금 그려주기 때문에 디자인, 상세 페이지 만들 때 다 이것이 올해 들어서 엄청 인기가 있어졌는데 한 달 전에 챗GPT 이미지 2.0을 나오면서 지금 깨갱해졌어요. 챗GPT가 훨씬 더 상세 페이지, 한글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안 깨지게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재미나이 나노바나나 2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잘 안 만들어주죠.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파일을 생성을 못해. 이 밤에 지금 줌 때문에 또 연결되는지. 분명히 됐고, 자, 밑에다가 제가 붙여놨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이런 걸 인포그래피라고 합니다. 이런 거. 제가 한번, 여기 있었던 거 보내볼까요? 우선 카피 안 될 거예요. 제가 다운 버튼에, 다운. 아까 작업을 해서 있으니까, 밤에는 확실히 데이터를
여기저기서 막 사업 이렇게 쓰니까 그런지 속도가 조금 그래요. 속도도 그렇고 작업 결과가 되던 게 잘 안 나타나기도 하고. 음, 요거다. 자, 제가 보내볼게요. 단체방에. 네, 요거 만든 거예요. 그 나중에 또 대시보드도 이미지 같이 보내볼게요. 이렇게. 카톡에, 아니, 채팅창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이미지. 너, 왜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오케이. 여기 클릭하니까 딴 것 됐어요.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왜 안 만들어줘? 아까 만들었잖아. 너 분명히 그거 잘하잖아. 다시 인포그래픽 이미지를 빨리 생성해. 지금 교육 중이야. 네, 날려봅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음, 정말 자연스럽게. 진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할 맛이 나고 편안하게 막 이것저것 요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이구나. 이제 대출보도 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시보드도 구성을 만들었죠. 먼저 구성 만들고 대시보드 이렇게 만들어줬다. 기본은 가로로 해줄 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윈도우 H. 아, 고마워. 세로 비율로 다시 한번 만들어줘. 가로 비율, 세로 비율, 정사각형. 2대 3. 2대 3 이런 거 잘해줄 수 있는데, 일단은 가로, 세로. 뭐, 16 빼고 9대 16 같은 경우는 해줘요. 우리가 인스타그램, SNS 마케팅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은 가로로 해주더라고요. 네. 자, 해줬죠? 이제는 잘하죠? 막 항복하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다가도, 나 승진해야 되거든? 막 이렇게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마우스 갖다 대면 다운로드, 복사, 공유, 다운로드 하죠. 굉장히 파일이 그래도 해상도가 높습니다. 사이즈가 커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대시보드 이제 분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시보드 형태로. 이것 때문에 작업 순서예요. 최소한의. 그래서 대시보드는 현재 글을 써야 되니까 이미지 만드는 거 지워야 돼요. 또 컨트롤 시프트 V. 그래서 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시보드 구성안이죠. 이것도 구성안. 그리고 항목은 이렇게 해달라. 구성안 해놓고, 어, 이렇게 구성안 쫙, 이렇게, 내용은 이렇게 기반으로, 이렇게 저쩌고 한다고 하죠. 이렇게, 매출합계 카드, 일평균 방문자 카드, 이거 대시보드에 빵, 빵, 빵. 이렇게 숫자, 전광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카드라고 그래요, 카드. 그것은 용어가.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구성했죠.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좋아. 여기다가 그대로 윈도우 H. 위 대시보드를 이미지가 아닌 대시보드 웹페이지로 만들어줘. 여기까지 해볼게요.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기본에다 그냥 위 대시보드를 만들어줘 했더니 이미지를 막 자꾸 만들더라고요. 요즘 얘가 이미지 만드는 것에 신이 났나 봐. 그래서 이미지가 아닌, 음,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마다 프롬프트를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날리시면 돼.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생각난 대로 해. 겁먹지 말고. 봐봐, 지금 대부분 얘네들이 코딩 먼저 하고, 음, 그 다음에 보여주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코드를 우리가 굳이 코드를 알려줘 하지 않는 한은 이제 결과,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그 과정까지 못 간 거야.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제 딴 데다 붙여서 열면 되는데, 일단 우린 여기서 최대한 보여줘야 되니까, 이때도 뭐라고 하면 돼요? 코드가 아니라 음, 웹페이지요. HTML 코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지.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하는데. 자, 여기다가, 이거 그냥 또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코드를 만들어줬으니까, 이미지나, 그냥 또 이미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코드가 아닌, 여기다가 HTML, 대시보드, 웹페이지를 만들어줘. 그래서 또 더 잔소리 좀 했어요. 엔터. 새로 행할 때는 Shift 엔터예요. 구글 캔버스. 뭐냐? 미안하다. 제가 이걸 안 했네. 캔버스를 눌러야 돼. 웹페이지를 만들려면. 여러분들한테, 어, 웹페이지, 코딩, 슬라이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려면 이번에는 캔버스라는 걸 꼭 눌러줘야 돼요. 이걸 안 눌러줬더니 아까 코드만 보여준 거야. 자, 보냅니다. 그렇게 잘해주나 있는데 또 못해줄 때는 못해준 대로 자꾸 그게 아니거든? 막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안 해주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이것저것 써봐야지. 여기 해주는데 왜 여기는 아직 안 해주네? 명령을 못하나? 하면서. 그래서 남 쓰는 것도 봐야 되고, 나도 자꾸 시도해봐야 돼요. 이게 이 정도 기능을 딱 고정적으로 해준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생성형에는 자꾸 써봐서 발견한다고 제가 강조를 하죠.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나는 이렇게 써보고, 저 사람 저렇게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이런 것도 써보고. 오케이. 되고 있습니다. 코드는 코드로 보여줄 거고, 지금 미리 보기로 보여주는 게 HTML 웹페이지로 보여주기 위한 거고, 여기 내용을 읽어봐야 돼. 단일 HTML 파일 안에 최신. 요게 이제 새로운, 최근 새로운 건 아닌데, 어쨌거나 예전에 우리가 알 필요 없는 단어였는데, 요것으로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 이렇게 만들 때마다 이 단어가 나와. 음, 아마 이거 언어예요. CSS. 아마 웹페이지의 디자인을, 스타일이죠. SS, 스타일. 디자인을 만들어주기 위한 언어야. 그 기반의 스타일링. 차트.js를 사용한 차트. 그다음에 동적 필터링 시스템 데이터가 연동되는 KPI 카드 데이터 연동 자동으로 누를 때마다 바뀌어 데이터가 표가 바뀌어 아까 반응형 이런 말이 그 뜻이에요. 클릭해 볼 수 있는 클릭하면 바뀌는 있는 것을 얘기하면 돼.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용해 봤다 경험해 봤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스템 다른 시스템 쓸 때 이제 지금은 건성으로 쓰지 말고 이런 시스템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편리하구나. 이런 것을 자꾸 이제 흡수해 놔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바이브 코딩으로 시스템 만들 때 이런 기능 있으면 좋겠어. 이런 기능 만들어줘. 이게 또 말이 경험했던 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모든 걸 누가 알려줘? 못 알려줘. 그럼 몇 개월 동안 교육받고 있을 거예요? 안 그렇죠? 지금부터는 모든 세상사, 남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게 내가 앞으로 마음껏 AI랑 할 수 있는 이제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흡수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못 보는 거 여러분들한테는. 네. 자, 됐죠? 이제 크게만 볼게요. 크게만. 얘만 볼게요. 마이크 이제 없애버리고. 보면 코드 하면 이렇게 코드를 보여줬단 말이야. 이 코드만 보여준다. 내가 웹으로 보여줬는데 코드만 보여준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직 얘가 완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해달라고 해야 돼. 자, 미리 보기. 하면 여기. 이런 기능이 다 있죠? 음. 온 세상에. 그때마다 데이터가 바뀌죠? 요것을 또 크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나 없나 여기 바뀌었나 오케이 지금 요거 한번 해볼게요. 조그맣게 보여주는 거네. 어쨌든 이거 데이터가 다 가지고 다른 기능이야. 자, 알아서 지가 만들어줘. 데이터 바뀌고 요 그래프 바뀌고 다
그래서 뭐 바꾸고 싶다. 이때 얘기하면 돼. 추가적으로. 색상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무지개 바꿔줘. 글씨다가 좀 더 키워줘. 폰트는 어떤 폰트로 해줘. 정말 말로 다, 이게 바이브 코딩이, 유치원 버전, 유치원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서, 조금 고등학생 버전이다. 그러면 AI 스튜디오. 대학생 버전이다. 그러면 엔티그래프트라고 하죠. 구글에서 만든 거, 유료 상자만 써요. 엔티그래프트, 클로드 코드, 그 다음에 코덱스, 채집스 코덱스, 전문 도구. 이렇게 단계별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버전 어디서 한다? 지금 구글 제미나이에 캔버스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것도 너 재미나게 기능까지 넣어줘. 요 하나 딱 들어가면 내가 말로 생성형 AI에 이런 기능을 더 추가해줘. 말로 해도 되지만 얘는 딱 버튼이 있어서 지가 이 웹, 그 사이트에서 이 웹페이지에서 이런 생성형 AI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알아서 기능을 추가해줘요. 그럴 때도 요 왼쪽에 재미의 3.1 플래시 엔진 기반의 이런 걸 넣어줬다는 거잖아. 요걸 안 넣어서 이 단어를 생점, 이렇게 기반으로 이런 기능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가 있구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꼭 대여한 것들을 읽어보셔야지 여러분들이 발전을 하지 탁 눌러서 해줬다, 탁 눌러서 해줬다. 넘어가면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모든 건 계속 몰라. 여기 정말 학습할 수 있는 새로운 거잖아. 모든 게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저도 전산을 했지만 모든 용어가 새로, 아니면 잊어버린 용어들까지 다 얘 때문에 이제 생성해 쓰면서 이제 기억이 남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원본 기능이 바뀌어서 실시간 상담소, 그 원클릭 AI 맞춤 보고 생성기 이런 것도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요거 생겼네요. 그 실시간 인사이트. 뭐 여기다 뭐 말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막 대착도. 실시간으로 요것을 하면 이게 실시간 기능으로 바뀌어버렸구나. 요거 생겼다. 요거. 안녕하세요. 은선 교육 전문가 멘토입니다. 대시보드 실시간 패턴이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운영을 듣거나 아래 질문을 추천 클릭하면서 오해 예시도 재미난 딱 기능이 들어갔네. 이걸 그대로 공유해가지고 링크 복사.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누구한테 공유해주고 홈페이지도 달아놔도 되고 또 아예 요 음, 소스 있죠? 아까 링크 복사해가지고 이게 공유하면 여기 요 다운로드 하면 소스가 HTML로 자, 볼게요. HTML. 요 HTML 됐죠? 자, 제가 해볼게요. HTML은 또 어떻게 돼요? 더블 클릭하면 웹사이트 바로 보이죠? 볼게요. 아직 안 떠왔다. 요거네, 요거. 완료. 오케이. 밑에가 있어가지고. 자, 어떻게 채팅방이 어디 갔지? 채팅방 보낼게요. 자, 저의 HTML. 방금. 그 다음에 공유 URL. 보냈어. 여기 채팅에 보냈죠? 그러면 봐요. 그 다운받은 HTML 어떻게 하느냐? 볼게요. 요 지금 방금 다운받은 HTML이죠? HTML 더블 클릭하면 우리 크롬이 기본 크롬으로 떠요. 이게 저도 크롬이 주시는데 왜 엣지가 뜨네요. 엣지가 떴어요. 엣지. 이렇게 HTML 파일 제 컴퓨터에 제 컴퓨터에 HTML 파일이 웹브라우저에서 열리는 게 HTML이에요. 파일로 주면 언제든 이걸 음, 만들어 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이 말이에요. 써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웃기죠? 응. 그대로 프로그램이야. 그것을 홈페이지에 되고 블로그에도 올려도 되고 아까 URL도 해도 되고
계속 여기다가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내가 이제 겨우겨우 했어, 겨우겨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도 일하기 전에 사전 가이드 및 지식을 좀, 너도 공부하고, AI 너도 우리 앞으로 이 일을 할 거야. 서로 그러니까 싱크를 맞춘다 보면 돼. 친구랑도 오늘 우리 이런 작업 할 거야. 하고 마음을 맞춘다. 어느 정도 지금 해야 될 일에 대한 가름을 해야지 척척척척 일을 해간다.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매뉴얼 해달라고 했고, 파일로 만들고 안 만들고 중요하진 않아요. 요거. 이제 그런 식으로 매뉴얼 만들었어. 그럼 이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을 하다 보니 뭔가 이제 가닥이 잡혔잖아, 가닥.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을 할 때 새로 이 매뉴얼을 만드는 보다 오히려 그 만들어 놓은 걸 기본으로 해서 다시 보강하거나 현황하거나 이걸 좀 보고하거나 아니면 이 대시보드가 이렇게 만든 거거든 하고 주거나 누구한테 그런 한마디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매뉴얼. 그래서 여기 15페이지 요 밑에 내용은 똑같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요 내용 중요하지.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에 같은 일을 오케이 요것이 중요해. 요거야. 정말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강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다가 캔버스 없애고 문서 작성할 거니까 캔버스 없어져야 돼. 요 이력이 다 있으니까 항상 요거 위에 열어보시면 돼요. 딱 쭉쭉쭉쭉 다 있어. 그 결과 쫙쫙쫙쫙. 이미지는 시간 지나면 계속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만간은 있어요. 자, 이래서 요 밑에 것은 안 해도 이미 첫 번째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대화를 계속 하다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붙여놔 봤어요. 여러분 다 이거 바꾸면 돼. 뭔 일을 할 때 우리 보면 거기에다 핵심 용어, 그 어떤 이론 있잖아. 전문가들이, 교수들이, 연구자들이 해놓은 이론 있어.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이런 이론에 적용해서 이런 방법론으로 일을 한다.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뭐 이런데 뭐 가이드 지침, 뭐 프레임워크, 그리고 데이터 분석할 때 아니면은 또 경영할 때 수학 분석, 패스트 분석 뭐 이런 게 있듯이 어떤 글 쓸 때 흔하게 육하 원칙 이런 것들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왕초보자, 네,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러면 처음보다 또 특히 내가 했던 일에 더 세부적인 그런 매뉴얼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지금 했던 일들 다 정리도 될 겸. 다시 안 써먹더라도 내가 체험주를 한번 일했던 것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똑같죠. 정리해 놓으면 정말 내 것이 이럴 때 되는 거죠. 내 것이. 이렇게. 진짜. 저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이런 걸 해봤자 저만 막 어렵게 가르친다고 막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안 푸는데 여러분들 학습자 자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절차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누르면 이게 디귿으로 내보내기 아니면 전체 복사 아니면 여기 가운데가 시트가 있으면 다 복사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복사해서 가셔도 되고요. 정말 이것을 자 위에 가이드 및 매뉴얼 전체를 하나의 구글 DOC 파일로 만들어줘. 정 하나로 못하겠으면 순서대로 여러 개를 나누더라도 모두 DOC 파일로 각각이라도 쓰면 좋겠어. 꼭 DOC 파일로 다운로드 하거나 구글 슬라이드, 나 DOC로 열리게 해줘. 슬라이드는 아니니까. 하여간 그런 식으로 옮겨. 알면 알수록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얘한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저렇게 해도 되죠. 저기 안 되면 이렇게 줘.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 지금 아직 발전 단계라. 이게 이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보는 거. 우와, 링크 걸렸다. 링크 걸렸어. 응. 그리고 또 이것으로도 만들어가고. 링크 걸렸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결과들이 막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오, 지금 안 된다.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려주면 어떻게 했어요? 저쩌세요? 막 이래. 이럴 땐 또 뭐 안 된다 그러면 많은 말이 필요 없어. 윈도우 시프트 S 단축키 윈도우 키보드 보세요. 윈도우 시프트 S 그럼 이렇게 스크린 캡처 하는 화면이 나와서 십자 생기죠? 꾹 눌러서 내가 드래그해요. 캡처됐다. 그러면 가서 붙여놓고 윈도우 H 위에 만들어준 doc 파일을 클릭했더니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 doc 파일을 열어야 되는데 이유를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은 다시 정상적인 doc 파일 열리도록 만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야. 상황에 맞춰서. 특히 바이브 코딩 할 때는 진짜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정답이 없어. 뭔 일을 해 나갈 때. 자, 이게 잘 안 되더라도 이런 절차 방법으로 또 여러분들 더 많이 알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얘가 조치해준 대로 하시면 돼. 음. 여기 못 찾고 링크를 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내가 따라가면서 막 하거든요 사실은. 자, 오늘 시간이 거의 2시간이 돼버렸죠. 그래도 재미있었나요? 어땠나요? 이것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도 끝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뭔 일을 할 때 내가 정말 일을 잘 알면 간단한 일이면 괜찮은데 뭔 일을 좀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 프롬프트 어떻게 날려야 될지. 그러면 이렇게 먼저 막 물어봐서 공부 좀 하고 나도 공부하고 이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거야 알고 통보하고 그래서 싱크를 맞춰 서로 싱크를 목표를 맞추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얘한테 물어보면서 해. 저기 매뉴얼 만들어 달라고 한 건 이제 저는 여러분들 수업하려고 매뉴얼 만들어 달라고 한 거고 하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하는 습관 들이면 좋겠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고, 네. 후기 남겨주시면 더욱 좋고, 어땠나요? 좀 알아듣긴 하셨나요? 또 한 가지 팁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또.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자, 이런 링크가 보이죠? 근데 여기 지금 녹화본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링크는 보이는데, 영상에서 이 링크가 클릭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봐요. 여기서 캡처 떠요. 이 영상이라 딱 생각하시고, 영상이라 딱 생각하시고, 유튜브 볼 때, 유튜브 볼 때 막 URL이 보이잖아요. 여기 이제 잘려있고, 요것도 보이네, 여기도 보이네. 그러면 긁어지진 않는단 말이죠. 윈도우 시프트 S, 윈도우 시프트 S 해가지고 여기를 그냥 딱 캡처 뜨는 거예요. 요 URL. 이것을 세미나일 같은 데다가 딱 붙여.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윈도우 H 누르고 또 첨부한 이미지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해줘. 그러면 요거 텍스트잖아, 텍스트. 그러면 대답이 중지됐대. 수업 끝난다고 얘가 알고 가버렸나 봐요. 수업 끝난다고 했더니 얘가 알아들었나 봐. 뭐 그런 일도 있나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얘한테 문서에 에러 화면 이미지 이걸 추출해주죠? 추출해줘요. 지금 오늘 좀 이상해. 추출해주면 이제 줄바꿈이 돼 있으니까 한 줄로 다 안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어 붙이면 돼. 수정하시면 되죠.
그 외에 정말 저는 잘 쓰는 게 어떤 것이냐, 이런 경우에 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어요. 아수거, 카톡에서. 카톡 친구 추가, 아수거, ASKUP. 얘한테 저는 딱 던져. 봐봐요. 말 안 해도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캡처 떠서. 이런 거. 딱 인스타 그 보면, 유튜브 보면, 이런 실습해 본다고, 이런 프롬프트를 막 유튜브에 날린단 말이죠. 이런 글씨, 어디 있는 거 캡처 떠서. 던지기만 하면 지가 추출해줘,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지금 요거 같은 거 끊어져 있잖아요. 끊어져 있어서. 그럴 때는 요거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붙여. 이제 좀 맞추는 거지. 글씨가 작으면 오타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보고 수작업으로 한 다음에 요걸 딱 해서 복사해서 진짜 써먹는 거죠. 저는 꿀팁을 생각해요. 음, 이거. 아수거 카톡에 친구 찾아가지고 친구 여기 있죠, 아수거. 이게 우리가 생성형 AI 종류 중에 제일 빨리 카톡에서 앱이 안 만들어졌을 때, 지금 생성형 AI 다 앱으로 만들어져 스마트폰에 쓸 수가 있죠. 네, 그러기 전에 얘가 2월인가 3월 달부터 생겨가지고 우리나라 건데 생겨서 정말 유용하게 잘 써먹는데 지금 이제 큰 작업은 못하고 이렇게 추출하는 거. 이제 큰 글씨도 아니고 짧은 글씨 추출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미지 있는 거 텍스트 추출할 때 가장 많이 써먹고 했더니 제가 제 거 URL 보면 이렇게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 거 계속 해보면 보일 거예요. 이렇게 공개하게 됩니다. 네. 자, 이것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일자. 괜찮은 거 많이 괜찮았다. 일자 짝. 조금 괜찮았다. 일자 쬐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쬐끔이었나 봐. 장하수 대표님 하나밖에 안 해주셨네. 네, 알겠습니다. 밤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